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셋째 주 우리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슈퍼달러, 이 달러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국외 시장에서 이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이제 김우정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을 하는데 왜 부장님은 오늘도 웃으세요, 옆에서? 뭐 웃진 네. 않았고요. 뭐 즐겁게 시작을 해야죠.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네. 시간은 소중한 거고, 예.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녹화한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항상 정시 시간보다 한 30분 늦게 시작이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바로 넘어갈 수 없죠. 이 시간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커피라도 사겠습니다. 오늘,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뭐,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소중한 시간과 함께 시간의 약속은 잘 지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떠올리면서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정신을 차려서 잘 이 녹화 임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부장님도 다음 주에 네. 제가 한 30분 일찍 올 테니까요. 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녹화를 해봅시다. 네. 일찍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빨리 해서 이제 또 많은 얘기로 녹화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뭐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 네. 원래 보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데 네. 오늘은 좀 더 빨리 와보려고 네. 이제 그냥 자동차를 이용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면허 훨씬 없으시잖아요. 네,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예, 그 훨씬 택시.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택시도 대중교통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중교통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위 한창 하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에 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대중교통인 줄 알고 카드도 찍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네, 그럼 럭셔리 맞아요. 교통이에요? 뭐 그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택시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얘기 꼭 하십니다. 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네, 맞아요. 시민의 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발이 아니고 맞습니다. 지하철. 머리. 시민의 머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지하철로 이제 정시성이 있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정신성이요?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은 도착하셨죠? 항상 이제 제자리에 있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셔서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보상. 네, 그렇죠, 보상. 네. 보상 뭐 커피 네, 진행하시죠. 드시고 네. 싶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뭐 초반부터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기가 좀 무겁기도 해서 좀 다른 담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분 다 그냥 한 주간 그냥 잘 지냈다 이러고 끝내셔서 네. 별일 없으셨어요? 연구원님 왜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가 있었죠? 글쎄. 그냥 재미없는 한 주였나요? 그러게요.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아니네요. 예, 어제 네. 예, 농구장을 좀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와이프분하고? 아니요. 쉿. 하시면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그 그래서 여자를? 네. 그 여자를요? 농구 갔는데.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방송하면서. 아니 어제 갑자기 저도 이런 거를 안 갔는데 갑자기 동기가 연락이 와서 공짜뼈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잠실 학생체육관을 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잠실로 갔습니다. 네, 네. 어떤 팀끼리 하는 대회 경기였어요? SK하고 모비스 지금 1, 2위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가봤더니 참 재밌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나요? SK가 이겼습니다. 네. 기록자세요? 몇 점에서 이겼나요? 되게 네. 예전에 몰랐는데 요새 네. 농구장에서 참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대마다 뭐 이렇게
그걸 보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치어리더 분들께서 생각보다 치어리더 반나체로 아니 많이 안 나오십니다. 치어리더 분들은 별로 안 나오시고 그 중간중간 행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뭘 네. 하나요? 뭐 대학생들 나와가지고 네. 뭐 그게 이렇게- 그거 아닙니까? 남자도 있는데요?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합니다. 뭐 이렇게 오. 신발 던져서 네. 어디 그 안에 이렇게 박스 안에 넣으면 네. 거기 상품 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오. 네, 그다음에 뭐 박스 쌓기도 신발은 하고 가져가고요. 에? 신발은 가져가고요. 신발 다시 찾아가야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많은 행사들 하더라고요. 네. 그게 또 재밌었나요? 주말에 한번 가족분들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그냥 굳이- 부장님 가보셨어요? 네. 농구장?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 김우정 연구원께서 그런 데부터 이제 경마장, 뭐 경륜장 이런 데 찾아다니시는 게 조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가서도 혹시 뭐 그거 아닐까요? 스포츠 토토 하시느라고 간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아유, 제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요새는 또 그런 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경마장과 뭐 경륜장 이런 데 근처에 뭐 공원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거길 갔다가 이제 한번 재미삼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 혼났습니다, 사실은. 그 뭐죠? 그 표 이렇게 파시는 분들한테 그 되게 어렵더라고요, 체크하는 게. 그래서 그거 몇 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다시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4-5번 썼더니 아주머니가 나중에는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공부하고 오라고. 네. 4번이나 잘못 쓰셨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맞다고 네. 썼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수능에도 이거 잘 되게 어렵나 맞춰야 봐요. 됩니다. 네, 뭐 그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가보지 않아서 음. 꼭 가보셨나요? 이제 경마장에? 가보시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다 그런데 갈 때가 뭐 가족들과 어울려서 뭐 공원도 있고 그래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시작이죠. 그게 첫 발이죠. 아예 그런 네. 데는 발을 안 들여놓는 게 좋고요. 들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이마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런 것부터 이제 되게 건전하게 놀아야죠. 건전하게 놀고 내 근데 인생에 경마가 불건전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뭐 소액 뭐 1,000원 처음에 거는 게 100원도 가능합니다. 100원도 가능하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시작해서 그냥 하다 보면은 만약에 1,000원을 걸었는데 뭐 4만 원을 줬다. 그럼 거기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발동을 할까요? 요거 봐라. 그래서 항상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맨 처음에 시작해서 야, 이거 종목 좋대. 그러면 정말 좋은가 싶어서 누가 얘기한 거 가지고 뭐 있는 현금 100만 원 가지고 딱 샀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됐다. 일주일 만에.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표현이 되죠. 이렇게 눈이 확 뒤집혀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주식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바로 은행 달려가서 이거 네. 일주일만 되면 다 더블 하는 게 주식이네. 그래서 1,000만 원 마통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 딱 바로 땡겨다가 매매하시다가 이제 또 바로 이렇게 되면은 또 전전긍긍 하시다가 좀 더 무리하게 되는 그런 코스. 이런 것도 다 어떤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기본이 없는 투자에 대한 결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때는 항상 공부하시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경마 얘기, 정말. 경마장 가보셨냐 이거 물어봤는데 알아서 이렇게 진행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네요. 원래 그 진행에 좀 달인이었던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앵커님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고 오늘 PD님을 모시고 네. PD님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어떤 코너의 시도? 그렇죠. 근데 PD님께서 너무 그 카메라에 꽉 안 죄송합니다, PD님. 네. 네. 지금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일본과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주간 이 지지부진했던 우리 시장에서 대응 어떻게 하셨나요? 대응이요. 네. 대응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참 재미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수 자체는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현대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뭐 7% 8%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인데 참 7% 8%씩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대형주들이 코스닥처럼 움직이는 거를 또 한 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보니까 뭐 상한가가 이제 30%까지 되는 걸로 돼 있다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뭐
낙폭 컸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예,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어려운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요즘 시장을 대응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연속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마다 뭐 계속해서 오른다거나 뭐 상승 추세를 보인다거나라는 종목들보다는 네. 하루 이틀 오르고 뭐 다시 뭐 빠지거나 뭐 변화의 흐름들이 너무 많아서 변동성도 크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은 또 어떻게 한 주간 잘 대응하셨나요? 네, 뭐 항상 예,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대응 잘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한 비법은 또 연락 주시면 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매길 잘 해주셨습니다. 좀 요즘 시장에서 변동성 크고 또 재미없는 정보인데 변동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한가 폭이 30%로 30%로 변한다 그러면은 항상 투자자분들이나 사람들은 우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아니죠. 예, 상한가 폭이 15%라고 했을 때 원래 하상한가 폭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하한가도 30%로 만약에 빠집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매수를 했는데 네. 아 오늘 이거 될 것 같다. 그래서 딱 매수했는데 빠지면은 마이너스 30%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300이 날아갑니다. 그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되면 꼭 먹는 것만 생각을 하시죠. 네, 손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도 커지는 거 부분을 일단 뭐 좋은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양면의 흐름들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참 또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좀 탄력 받아가다가 또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들. 그래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딱 거래소나 종목들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계속 가는 종목들. 딱 하나는 삼성 SDS. 네. 이것만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좀 여력 갖춘 뭐 현대 엘리베이터 네. 이런 종목들 몇 개만 잘 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게 추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게 갔다가 더 갈 듯 하면서 그냥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고 중소형주는 뭐 추풍낙엽이었죠. 쭉 빠졌다가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장세 이상입니다. 이게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가운데 또 매매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또 짧게 하셨나요? 그렇죠. 매매는 예 짧게 특히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시장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예, 특히 과거에 이제 종목 쭉 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거 오늘 한 10% 올랐으니까 내일 또 한 5%더 오르겠지라고 하는 예측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에 만족하십시오. 만족하시고 내일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또 따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비중입니다. 네, 특히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어떤 좀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했었으면은 처음에 매수하셨던 금액이 뭐 한 종목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매수하셨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반으로 뚝 자르셔서 500 이하로만 하십시오. 예, 그래서 비중을 좀 관리를 하셔야 어떤 추가적인 네. 시장 변화에 나왔을 때 그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그냥 좀 더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믿으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상한데요? 연구님도 많이 믿어요. 잘생기셔서 그럴 겁니다. 네, 잘생기셔서 화면에 많이 나와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좀 뭐, 추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아시네요. 네. 자, 잘 참고해야겠어요. 네. 사람을 알겠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요즘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좀 이제 좀 비중을 줄이고 좀 짧게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요? 항상 보면요. 네네네. 네, 맞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좀 추천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요. 미국 증시는 올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주식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도 딱히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지수를 판단할 때 그 모멘텀이 어디 있을까? 아니면은 좀 지수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판단하실 때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지수를요? 네. 지수를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게 많이 올랐나 빠졌나 이건가요? 지수 네. 이쁘던데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제 친구가 지수인데 첫사랑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친구를 첫상으로 뭐죠? 예. 진심으로 제 친구가 지수인데 네, 농담이었고요. 지수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 앞에 매겨주셨던 것처럼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막 오르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도 막 올랐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흔히 어려운 표현 써서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 사실 지금
1900원입니다. 1900포인트대에서 중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수 자체는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최근에 뭐 네. 오르는 건지 빠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종목들은 또 차별화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도 하루에 뭐 7%씩 올라가는 모습들. 또 오늘 오늘 시장에서는 LG 그룹주들도 꽤 뭐 LG 전자라든지 뭐 LG 이노텍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결국 순환매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인컴펀드니 뭐 롱숏 전략이니 뭐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장 자체가 그만큼 약한 게 아닌가 싶고 특별한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지금 그 2000포인트의 때에 못 올라갔던 것들이 몇 년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돌파될 만한 특별한 뭐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 지금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뭐 그러한 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시장은 계속해서 흐름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재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니요. 네. 그 흐름에 대해서 네. 좀 뭐 따라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게 크게 없이 네. 네, 오히려 조금 뭐 디커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나라도 대체 어떤 상황이 오면 네. 조금 더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네. 근데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수 요즘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지수는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 지수가 뭐 크게 변할까? 예, 안 변합니다. 너무 이뻐서 안 변합니다. 우리 지수는요. 네, 근데 이 흐름을 봤을 네. 때 왜 비웃으십니까? 예. 우리 지금 결혼했습니다. 그러세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죠? 네. 네. 지수 약간 네, 남자 같으세요? 중성적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보통 여성분을 지수로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요? 네. 저는 중성적인 지수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또 다른 분은 효주는 남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남자 이름이더라고요, 효주가. 아, 그래요? 네. 지수도 남자 이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 이름도 약간 중성적이네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지수와 효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뭐 지수에 지수가 대해서 있다고. 크게 연연하지 않고 네. 그래서 지수와는 솔직히 시장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지수를 보면서 지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없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530선이 지지하느니 550선이 돌파하느니 이거 지금 중요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 안에 딱 갖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종목들 사이에서 치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뭐 선물 옵션이나 파생 상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그걸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런 답보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은 아니고요. 뭐 11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저요? 저 모르겠어요. 소개팅- 연구원님은 네. 뭐 그 와이프분하고 보내실 것 같고. 예, 그렇죠? 여행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와우. 네, 대만 갑니다. 오. 몇 박 며칠로요? 3박 4일이요. 3박 4일이요? 네. 그럼 딱 재밌겠다. 왜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는 안 가보고 그냥 뭐 가까운 뭐 일본이나 또 어디 갔지? 상하이 뭐 이런 데 가봤는데 느낀 게 뭐 크게 먼 곳 아니면 대만 정도 이 정도면 3박 4일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부럽네요. 근데 갑자기 왜 여행 얘기가 나왔죠? 지금 주식회사 여행 가는 거 홍보하시려고. 넘어간 겁니다. 네. 그런가요? 대만의 여행은 보통 보게 되면은 지금 시기가 11월, 12월이죠. 이때는 가시기 딱 좋습니다. 지금 보통 연중 날씨가 한 20도 정도 이상쯤 돼가지고 대만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 쪽에 대만을 가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습도가 약 한 평균 70%는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딱 대만 공항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공항 이름이. 근데 딱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 습한 그 어쨌든 차이나틱한 이게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솔직히 처음 가는 비위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고생하십니다.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통 또 이제 대만 하게 되면은 온천 여행이죠. 네, 온천 여행 또 대만에 이렇게 온천이 많아요? 베이터우라는 예, 동네가 이미 유명하네요. 알아보셨네요. 그럼요. 거기 가실 계획이에요? 가야죠.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안 물어가셔도 돼요. 왜요? 바로 남자친구 만드시고 가시면 네.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 전문가들의 수다 금요일 날 녹화하는데 그날 빠지시겠네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금요일이던데.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러네요. 단독 진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로? 연결할까요? 할게요. 네, 중간에 네. 끊깁니다. 지겨워서.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네. 뭐 계획 없으세요? 연말에? 저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계획 있으세요? 왜 그럴까? 연말은 되게 2014년도 마지막 연말입니다. 네, 그러면 좀 거대한 계획을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특히 이런 네. 예, 뭔가 얘기하고 싶지만 거기서 참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계획이 있죠. 저도 계획이 있고 특히 이런 때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뒤에 이제 폐장하게 되면은 이제 한 3, 4일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올해 정리하고 내년에 대한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꼭 하는 게 다이어리를 사야죠. 다이어리요? 예. 다이어리 사서 또 원대한 꿈을 이렇게 쫙 적어서 올해 7억만 벌자.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한 해 이제 목표를 삼아가면서 네. 그 바이블이죠. 한 해 바이블. 그러면서 계속 그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꼭 포함해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2014년도 거 잊어버렸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큰 어떤 문구점을 갔더니 벌써부터 다이어리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통 발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네. 그리고 쏟아져 나오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 트리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벌써 뭐 연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카드 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쓰는데. 네. 크리스 카드 쓰세요? 네,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이제 아직 제가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오. 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때 이제 친한 네? 친구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카드를 써보고 싶어서 그냥 이제 뭐 학교 가면 만날 친구들이긴 한데 이렇게 써서 이제 우편으로 우표 붙여서 이제 보내줬죠. 그럼 되게 우리는 좋아하던데. 저희들한테도 카드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체크 카드로 제가 잘 쓰겠습니다. 체크카드요? 잘 쓰겠습니다. 그 체크 카드. 네, 카드에 이제 체크 무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 뭐야? 제가 확실히 느낀 건데요. 네네. 김수 부장님이 그 개그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안 먹히시면 한 번 더 하시네요. 예, 아까 그 전에 한번 하셨는데 뭐 안 받아주셨거든요. 아 제가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체크카드 하신 겁니다. 아까 자. 체크카드 하셨었어요? 예, 아까 체크카드 하셨어요. 크레딧카드 얘기하셨다가 좀 체크카드로 낮추셨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연말 시장의 분위기는 네, 이런 상황 쪽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어수선하죠. 막 어수선한 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떤 앵커 입장으로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한번만 할까 마저 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런 지수에 관해서 너무 상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또 포인트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린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인데 최근에 빠진 종목들이 중소형주에서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턴어라운드 기반을 상반기는 좀 미미했다가 3분기에 좀 보여준 종목인데 빠진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요.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제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게 되면은 www.지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겠고요, 제가.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기억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호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낙폭이 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폭이 크면요? 네. 좋은 종목인데 낙폭이 크다. 바로 액션은 매수하시죠. 비중을 줄인다? 아니 좀 집중 좀 하세요. 네. 낙폭이 컸는데 좋은 종목이 낙폭이 컸다 그러면 사야죠. 사서 네. 일단 단기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한 종목들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네. 주식해서 여행 가자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 특히 보통 시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내용들이나 재무구조 흐름들 조금씩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에 조금 눈이 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 어떤 지금에서도 매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가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더 계속해서 이 슈퍼 달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우정 연구원님께 먼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엔화 약세로 조금 뭐 타격을 받은 뭐 그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강세에 이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타격받을 만한 어떤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원화 약세요. 네. 원화 강세 때 수혜받던 종목들이겠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원화 왜 약세 때. 이렇게 말하는 그 방식을 왜 배우세요? 아 재밌는 것 같아서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예,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서요.
예,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예, 저작권 제가 드릴게요. 예. 네. 허니버터칩 구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아, 유머 감각은 네. 갖지 마세요. 그거 먹어봤습니다. 허니버터칩. 예, 그 어렵사리 그 뭐예요? 과자인가요? 이렇게 너무 뒤떨어지시는 분이 그래요? 시간에 늦으시면 그런 것도 잘 농담이고요. 네. 그 요즘 한참 인기 있는 허니버터칩이라고 해서 그 설명하시죠. 예, 달러 강세랑 연결하면 되겠네요. 음식료 쪽 뭐 비슷한 거 했을 때 뭐 수혜를 봤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음식료 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원화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겠죠. 뭐 해외에서 물건 사오는 업체들 그런 애들이 아마 볼 텐데 저는 이거보다 허니버터칩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그 크라운 제가가 굉장한 상승폭을 올렸는데 그게 아마 과자 하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 하더라고요.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매든 신문사에서도까지도 나올 정도로 신문에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업체들 중에서 과자 하나를 내 가지고 1년에 정말 초대박이다 대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가늠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1년에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제가 업체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대박이다. 이 그 과자 과자 대박이다. 하나만으로요? 그렇죠. 하나만으로. 근데 이 허니버터칩이 한 달 만에 100억 매출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고 사이트 이런 데서 원래 가격보다 돈을 더 줘야지만 5,000원. 이 과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품귀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생산을 뭐 3교대를 하면서 돌리고 있다는데 저는 이 과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무실에 오십시오. 제가 아직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어서.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구해와가지고 다음 주에 좀 갖다 주세요. 벌써 반은 먹었죠. 그래요? 반은 먹고 직원들 쭉 나눠주고 나머지가 이제 나눠줘야 될 정도로 인기가 이렇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집에서 이렇게 한 움큼 집으면 난리 납니다. 야 이러면서 난리 나고 딱 두세 자국씩 이렇게 맛만 보고 이게 허니버터칩이구나. 그런데 그 과자가 뭐 봉지 과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일본에서 가루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보통 영어 쓰는 가루비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제휴해서 만든 제품인데 보통 그 과자 보게 칩하면 짜잖아요. 네. 근데 짠 게 아니고 단맛이 나는 이게 그래서 허니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달 것 같긴 해요. 단맛, 버터맛, 짠맛 이 세 가지가 합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파슬리 비슷한 이런 녹색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세 가지 맛이 동시에 나는데 과연 무슨 맛일까 싶어서 보긴 했는데 그냥 좀 평소에 없던 맛이다 보니까 이제 짠맛과 느끼한 맛과 무슨 먹방인가요 지금? 이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신기한 맛은 했습니다. 신기는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광할 만큼의 맛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래서 궁금한데 연구님 아직 먹지 못한. 그래요. 예전에 그 라면 중에서 꼬꼬면.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젠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 하얀 라면들이 거의 지금 매출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렇죠. 거의 이제 판매가 거의 안 된대요. 하얀 라면은 저렇게 하면 맛있습니다. 그냥 다 버리고요. 면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프를 넣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고추장을 한 숟갈 딱 넣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부장님만의 그런 조리법인가요? 그렇죠. 특허 낼 겁니다. 네, 내세요. 뭐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니버터칩 갑자기 얘기 나오긴 했는데 뭐 과자 종목들 뭐 이런 쪽이라는 거세요? 제과 업체죠. 제과 업체. 네, 과자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과 업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이 아무래도 뭐 타격 달러 원화 강세, 원화 약세가 나왔을 때는 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반대로 수출주들은 뭐 좋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반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부장님은 또 어떤 종목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과자 얘기 한참 했더니 배고픕니다. 그래서 못 집겠습니다. 지금 눈앞이 아른아른해가지고 못 집겠고요. 근데 환율 얘기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데 환율은 한 3주째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빼면 안 될까요? 지겹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좀 핫 이슈니까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환율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항상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환율로 뭐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는 이쪽이 좋고 이쪽이 나쁘고 하는 이런 분명하게 피해와 수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면이 있죠. 그렇죠. 동네 좀 하시는데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보통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장이 좀 체력들이 강하다. 아니면 좀 계속
그 종목들의 대기업들도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시장 체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항상 환율의 긍정적인 부분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혜 업종들만 먼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시장 체력이 약하고 지금과 같이 이게 모멘텀도 별로 없고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항상 피해 쪽만 많이 부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뭐 현대차가 반등 시도하다가 좀 무거워지니까 엔저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한 단계 밀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악용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시장에서 그렇다는 인식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쏠려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결론이 뭐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종목을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상태에서 또 엔저 피해 아니면 또 워낙 약세로 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바로 뭐 수출주가 정답이 아니냐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또 IT주 뭐 이런 쪽이 정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또 그게 부각받으면서 들어왔다 그러면 팔아야죠. 이상입니다. 팔아야 된다고요? 네. 많이 그 상황이 움직이면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팔아야죠. 아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들이 뭐 이렇게 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물론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환율이 뭐 강세를 보였을 때, 원화 강세 보였을 때 수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가격으로 팔았는데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작으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주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이 있은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일 뿐이지 환율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허니버터칩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환율 얘기한 거고요. 제가 없이 얘기했는데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사보고 싶습니다. 그 거래가의 10%만 더 받겠어. 5,000원에 팔죠? 5,500원에 이런 거 드릴게요. 불법 아니에요? 맞아요. 희망 소비자 가격이 있는데. 신고하세요. 그런가요? 공정거래 업체인가? 네. 제가 신고해야겠네요. 그럼 약속 늦은 거랑 퉁치시죠. 오늘 방송 늦은 거랑 퉁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장님 1분이라도 늦으시면 제가 방송 말미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허니버터칩 뭐 큰 마트 가면 팔지 않을까요? 안 팝니다. 대형마트? 네. 없어요? 네.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아까 3교대로 생산하고 있다는데 그 생산하는 이렇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게 네. 되면 사람들이 보통 그게 무슨 맛이야 하면서 이렇게 한 개만 집지 않죠. 보통 만약에 진열돼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왔네 그래서 세 개를 딱 집죠. 한 줄 딱 집고 카트에 담죠. 예. 카트란 영화 보셨어요? 오늘 되게 좀 사설이 많으시네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래 진행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카트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참 고귀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끝에 좀 마음이 보셨어요? 먹먹했습니다. 웬만한 영화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영화고요. 그럼 누구랑 보세요? 혼자 봅니다. 영화는 항상. 그래요? 네, 영화는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영화는 혼자 안 보세요? 제가 여름에 한번 혼자 봤었어요. 뭐 혼자 보는 게 이상하진 않겠다 해가지고 그냥 봤는데 뭐 볼만은 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영화 본 다음에 같이 간 뭐 친구나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남자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영화 어떻게 봤냐? 뭐 아까 이상하지 않았냐? 떠들면 안 되죠. 아니 보고 난 다음에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예전에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네. 케빈 스페이시. 스포일러에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스포일러? 예, 케빈 스페이시의 막판에 그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장면. 근데 그 영화 다 끊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데? 네, 주인공이 범인이네. 이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그건 좀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끝나고 나서도 막 영화 얘기를 밖에 이제 사람들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 걔가 이렇게 해서 범인이고 얘가 이렇게 됐고 이런 얘기는 하면은 그거는 민폐입니다. 네. 근데 요즘 영화관이 입구랑 출구랑 달라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옛날 얘기 영화 거의... 자주 보러 가신다면서. 아니 근데 어차피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대기실 같은 이런 데서. 딴 거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실 요번에 저도 좀 잠깐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브래드 피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 남자를 네, 좋아합니다. 그 배우 퓨리인가 뭐 그 영화를 퓨어? 네. 사각했어요. 네, 너무 퓨어. 크게 웃지 마세요. 민망하잖아요. 그 영화를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볼 예정인데
그 평점인가요? 뭐 그 밑에 이게 보신 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내용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스포일러를 했다는 예, 저도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또 스포일러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왠지 그 내용을 딱 들으니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평점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평점에 저도 민감하죠. 평점을 좀 믿어요. 예, 저도 제 평점은 9.7입니다. 어떤 영화에 대해서요? 아니요, 본인이요. 제 본인에 평점. 대해서요? 네,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9.7인 걸로. 참여자는 그냥 한 명인 걸로. 아, 네. 이게 그 말씀하셨던 이제 그 이번에 개봉한 영화, 그 영화도 또 평점이 영화는 대충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또 막말을 하는 사람 누구만 사네 이런 영화, 이런 얘기 뭐 부대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누구만 사네 이렇게 또 딱 쓴 사람 보고 괜히 봤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메리트는 그래도 혼자 집중하면서 또 이게 힐링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힐링. 그리고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접 체험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될 수 있는 영화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영화 화이팅! 네. 오늘 굉장히 좀 수다가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정말 수다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삼천포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삼천포. 무슨 응사. 얘기하다가 지금 그 응사 얘기까지 하시려고요? 그래도 큐리는 아니죠. 큐리란 영화, 큐어. 네, 큐어란 영화 제가 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작하겠습니다. 네. 만드시면 제가 보러 갈게요. 큐어.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가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 하셨죠? 연결 고리는 항상 앵커가 중심이 돼서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아무리 옆에서 수다를 떤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나아갈 길, 남은 시간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서 이렇게 딱 다독이는 게 앵커의 역할입니다. 오늘 늦으셔서 못생기신 거죠? 나중에 영화 한번 보러 네. 같이 가주세요. 허니버터칩 들고 영화 같이 보시면은 다 풀립니다. 네, 저희 그 허니버터칩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영화 혼자 보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네. 또 연말 되면 또 좋은 영화들 많이 개봉합니다. 이럴 때 영화 보러 가시면서 또 하나의 생각은 네. 이 영화가 히트칠 것 같다 그러면은 또 CJ, CGV나 이런 또 영화관에 관련된 또 주가들도 같이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가와 또 현 상황도 같이 연결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맺어야 되죠 여기를? 네, 그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연말 연시에 굉장히 좀 돈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여러 많이 가지 벌던데요? 문화생활에서도 많이 돈을 소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문화생활 좀 관련된 주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있는데 네, 언제 한번 얘기 좀 해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게 생겼어요.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 네. 드려볼까요?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체력이 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얘기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체력 얘기인데 이 체력이 그러면 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국내 시장이? 뭐 있었죠. 언제쯤?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할 때부터는 사실 크게 뭐 그랬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체력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의 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결국 돈에 대한 움직임 뭐 이런 것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국내 기관이라든지 물론 개인 분들도 뭐 힘도 있고 이렇게 하시지만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상으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분들에게는 좀 딸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요새는 기관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뭘 못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체력이 약하다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저도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상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말씀 네. 계속 해주신 네. 거 이렇게 체력이 네. 계속해서 시장 체력이 좀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좀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 국내 시장 체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네네.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시장의 체력이 강했던 적이 언제인가 이게 질문이었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주식 경험을 시장. 못하셨을 네. 거예요. 네. 시장의 체력 혹시 대형주가 한번 딱 시장에 딱 움직여서 한 3%면은 보통 저희가 1,500선, 뭐 1,900선 기준으로 봤을 때 혹시 대형주 한번 40포인트, 50포인트 올랐던 거 기억나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는- 언제였냐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와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뭐 그랬을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예전에 현대중공업 계속 뭐 그렇죠. 오르고 이런 시장 때가 아마 시장이 좋았던 체력이 좋았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네.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체력이 좋았을 네. 때가 이제 보통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 딱 2년 동안 제 기억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때문에 오른 거죠. 중국 때문에 부각을 받아서 오른 건데, 그러니까 아침에 월요일날 딱 출근했는데 시장이 미국 시장 좋았다고 갭 상승을 한 20포인트 합니다. 그리고 약 한 4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많이 올랐다. 기분 좋다. 주가도 많이 올랐네. 오, 계좌가 다 이렇게 됐네. 그 다음날 딱 와서 봤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보합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 5포인트, 10포인트 밀리다가 바로 또 3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 그러면 이틀 동안 70포인트 올랐죠. 와,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래서 수요일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서 딱 와봤더니 갭 상승을 또 빡 합니다. 계속해서 오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한 3, 4일 동안 잘 종목 갖고 있으면은 뭐 20% 가까이도 나왔던 어떤 그 대형주들이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다시 오지 못할 흐름이 아닌가. 과거 옛날 추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정도는 국내 시장 체력 좋았다. 뭐 이런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네. 그 과거 한 2000년도 때 그 IT 버블 막 들어갔었을 때 이런 모습들. 특히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안 좋을 때 정도 입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 예, 이제 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우 월급을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이런 얘기. 월급을. 예, 월급을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나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이런 짜증나는 얘기들. 예, 네. 그런 때가 있었었죠. 네, 예, 그럼 2007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다 어디 계실까요? 네, 그게 네. 의문이죠. 네. 네. 그러면 예상되는 모멘텀이 전혀 없나요? 왜 그걸 저한테? 전문가시니까요. 예. 예상되는 모멘텀은 지금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환율 관련된 거 가지고 만약에 지금 나왔던 엔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좀 벗어나면 또 될까라고 하는데 안 되죠. 그 외에 어떤 말씀하셨던 시장의 체력이란 거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서 움직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이 어떤 이게 많이 싸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뭘까요? 뭐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보다도 제가 기업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었죠. 기업의 주가를 가장 움직이는 기본 바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리? 투자 심리? 벌써 세 번째 물어보셨는데 다 틀리시네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실적. 네.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음 분기 아니면 내년이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겠다. 그러면 다 사죠. 국내 시장의 주식을. 근데 지금 안 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내포를 지금 내년도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내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벌써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이제 쭉 하고 사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아직 안 보이니까 아직 이런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 네. 뭐가 먼저일까요? 닭일까요? 달걀일까요? 닭. 전 닭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호정 연구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닭이에요?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죠. 달걀이 있어야 닭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달걀 전에 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재밌네요. 이런 얘기 던지니까 아주 네. 결론은 모르죠. 그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면은 하느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한데 결론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뭐 어떤 그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말씀하셨듯이 돈의 힘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이런 힘과 함께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같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맞아지면서 움직여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좀 돈이 좀 많이 돌아서 좀 그 돈으로 또 기업이 실적을 올리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이 좀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돌려주십시오 좀. 근데 이제 국내 주요한 어떤 기업들이 국내 내수보다는 좀 수출 쪽으로 좀 수익을 많이 얻는 경향이죠? 그렇죠? 맞지 않나요? 저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질문을 대답을 해달라. 예. 네. 대답을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도 맞습니다. 지금 보통 보게 되면 10월달 이제 국내 그 수출 수입 동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네. 흐름들인데 이런 쪽에서 어떤 보통 이제 과거의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잘 나오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부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금을 올려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형성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기업들의 가장 또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돈은 벌고 있는데 이걸 쌓아놓고 있죠. 쌓아놓고 있는데 쌓아놓은 거를 이상한 데다 쓰죠. 현대차. 뭐 이상한 데다 툭 써버리고 그러니까 실망감이 더 커버리고 이거를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배당으로 좀 돌려주든가 어느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이 돈을 잘 벌면 뭐해? 딴 데 쓰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좀 열받는 얘기를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예, 네. 예, 죄송한데 네. 아니에요. 뭐 본인의 의견인데. 아, 전문가-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죠?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너도 잡혀가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 전문가로서 자기의 그런 의견이 있어야죠. 아, 그렇지 그래요? 않나요? 맞습니다. 괜찮아요, 저? 네. 아, 네. 잘생기셨네요. 네. 뭐 떠넘기네요 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쌉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쌉니다. 싸서 사고 싶은데 저 돈 벌면 또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우려감들이 지금 잘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넘기시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봐도요, 좀 국내에서 좀 돈이 좀 많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소비도 많이 되고, 그래야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아니, 돈을 어떻게 돌려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작게는 뭐 개인의 어떤 월급이 오른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배당 얘기도 해주셨고요. 제일 좋은 선순환 구조는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죠. 번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거 말씀이잖아요. 닭이 뭐 달걀을 낳냐 달걀이 되겠냐 이것처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누군가가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생산해내는데 그걸 네. 사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회사에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면 돈이 계속 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회사도 돈을 벌고 쓰는 사람도 뭐 쓰기 좋은 거고 다 좋아지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이 계속 모여 있으니까 네. 이 돈을 어떻게든 쓰게 해주려고 뭐 정부에서도 얘기하는데 회사에서도 안 쓰잖아요. 잘.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이 딱 그 말이에요. 네, 왜 제가 말하면 왜 웃으세요? 아니, 네, 그게 그 얘기였어요. 아, 네. 근데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게 좀 돌리셨네요. 네, 선순환 이렇게 달기 면전, 달걀이 면전이야 뭐 그런 비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소비자들이 좀 주머니가 두둑해야 소비 심리도 살고 그래야 좀 실적도 올라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에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 다음 주제는 좀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한 주제긴 한데 이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성 SDS가 11월 14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40만 원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40만 원을 이제 금세 넘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흐름들이 좀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기업 자체를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잖아요. 실적 대비 지금 이 주가가 싸냐 안 싸냐를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 SDS는 사실은 지금 주가의 가격이 그 실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 가격을 받아야 되냐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거라서요. 사실은 뭐 이거는 실적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결국 투자 심리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윗분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이 종목을 가지고 이게 실적이 얼마인데 뭐 가격이 얼마여야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설명하기에는. 실적과 좀 가격 사이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기보다는 네. 이상하진 않겠죠. 주가가 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누가 뭐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이상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발행돼 있는 주식에다가 뭐 이렇게 계산해서 주가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초로 할 때 어떻게 분석을 이 가격이 왜 적정하냐 아니면 싸다 비싸다라고 말을 할 때는 결국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제 실적을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어들여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고 그거를 기초를 해가지고 가격을 대부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할 때 만약에 이 실적을 갖다 대서 삼성 SDI가 지금 이 가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이 정도 1인데 가격 자체는 뭐 2, 3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요. 그럼에도 주가는 비싸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무슨 모든 종목이 비싸다고 해서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비싸더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 회사가 버는 돈의 수준, 버는 돈의 금액 가지고 지금 이 가격을 설명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한테 삼성 SDS 묻지 말라고 하셨죠? 지난주에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특별히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도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데, 아직도 한 20%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된 얘기다 보니까 제가 더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예,
올라온다고는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기준이 38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38원대 이상까지는 다시 왔고요. 네. 이 자리인데 김우정 연구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얘기해 주셨고, 예, 그 나머지 프리미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 맡겨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만 원대 들어와 있는 주가에 대해서 저는 말을 네.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고 굉장히 말을 네. 저번 주부터 아끼시는데. 네,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쫓아가지 마십시오. 40만 원대 부분에서 쫓아갈 네. 가격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는 그들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영역이고 이제 조만간 한 또 발표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때는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정리가 들어가야죠. 여기서 추격 매수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뭐 이런 또 12월 10일부터 또 공모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종목 쪽으로도 또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간결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두 분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부터. 한마디. 네. 네. 네, 시청자분들께 뭐 힘이 되는 한마디. 힘이 되는 한마디. 예, 힘이 되는 한마디로. 부탁 하나 드릴까요? 네. 허니버터칩 파는데 알려주시면. 예. 힘이 되는 나 한마디. 힘이 되는 한마디요. 그거 먹고 네. 힘이 난다는 얘기죠. 그거 먹고 힘이 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사실 뭐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예, 그러긴 하는데요. 뭐 다음 주에 이제 연말까지 다가오고 있고 분위기도 사실은 연말 다가오면 왠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분위기 느끼시면서 예, 내년 다음 주에도 뭐 재미난 일들도 많을 거고 뭐 혹은 뭐 손실 날 수도 있고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미나게 이 시장에서 뭐 돈을 더 버시면 수익이 나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재미나게 좀 시장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부장님께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작에도 말씀드렸고 끝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간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일단 지금 지금 11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말로 들어가죠. 이제 2014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달 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죠. 아, 올해 한 달 뭐 했나? 올해 1년 뭐 했나? 그리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또 이제 세월 타령 하시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예. 내년 2015년도 12월 달쯤 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도 잘 이루시고,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꼼꼼한 계획, 이런 거 잘 세우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2월 셋째 주 인사 같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거리마다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많고요. 또 벌써 연말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아직 이번 연도가 한 달 정도 남았죠. 자, 이번 연도 시장도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원화 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장 팁들 많이 얻어가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과 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